요즘 인터넷 보다 보면 이런 그림들 진짜 많이 보이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막 따뜻해지는 바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들 말이에요. 오늘은 아주 특정 스타일의 AI 그림을 하나 정해서 함께 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의 설계도를 파헤쳐보는 거죠. 마치 아주 정교한 시계를 해보아듯이요.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느낌이나 분위기처럼 이렇게 추상적인 걸 대체 어떻게 기계가 알아듣고 그림으로 짠 하고 만들어내는 걸까요? 언뜻 보면 이거 완전 마법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해요.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처럼 아주 상세한 레시피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AI에게 내리는 명령, 즉 프롬프트를 하나의 정교한 요리 레시피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하나씩 샅샅이 떠나보겠습니다. 아마 프롬프트라는 말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AI한테 이런 걸 저런 방식으로 그려줘 하고 알려주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레시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재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들이 주는 그 따뜻한 감정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핵심 주인공, 아이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먼저 왼쪽 1살에서 3살 사이 유아를 묘사하는 단어들을 좀 볼까요? 통통하고 쾌활한 아기, 장밋빛의 통통한 볼 같은 표현들이 보이죠. 자, 이걸 오른쪽에 4살에서 6살 사이 어린이랑 비교해보면요. 쾌활한 미취학 아동, 밝게 웃는 눈처럼 아이가 좀 크면서 묘사가 미묘하게 바뀌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작은 손을 들어올린 모습처럼 보는 사람의 감정을 확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묘사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네, 맞아요. 나이대랑 상관없이 꼭 들어가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거죠. 기쁨이나 쾌활함이 가득한 표정, 장밋빛 볼, 그리고 행복하게 번쩍 들어올린 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바로 이 그림들이 전하려는 그 행복하고 순수한 느낌의 핵심적인 기반, 뭐랄까, 감정을 딱 잡아주는 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주인공을 만들었으니 이제 무대를 만들어야겠죠? 그 아이가 숨쉬고 뛰어노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레시피의 다음 재료인 주변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그림의 프롬프트에서 이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냥 공원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느낌의 한국 주택가 공원, 그리고 저 멀리 따뜻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아파트 건물들. 바로 이 한국적이라는 구체적인 설정이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아련한 안정감을 주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본 무대 위에 계절이라는 아주 멋진 변수를 더합니다. 와, 이 표를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오는데요. 봄에는 벚꽃이랑 나비, 여름에는 해바라기랑 잠자리, 가을엔 단풍이랑 다람쥐, 겨울엔 눈 내리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빛의 색깔까지 따스한 황금빛, 따스한 오후의 빛, 따스한 호박색빛처럼 계절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조절하고 있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레시피의 마지막 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의 전반적인 질감과 느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바로 예술적인 스타일에 대한 지시입니다. 프롬프트에 들어간 여러 스타일 관련 명령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바로 이 한국 동화책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재료들을 부드럽게 감싸는 포장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스타일 덕분에 그림 전체가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 동화책 스타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질까요? 섬세한 연필 스케치 질감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고운 수채화 붓터치를 입힙니다. 따뜻한 파스텔 색감이 전체를 감싸고 종이결이 보이는 질감을 더해서 아날로그 느낌을 살짝 주죠. 마지막으로 자유롭고 표현적인 획으로 생동감을 더하는 겁니다. 이 전문적인 미술 용어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보는 바로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정교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레시피의 진짜 놀라운 점은 이게 그냥 보이는 것에 대한 레시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게 어떻게 보이게 할지에 대한 재료였다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지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프롬프트는 아예 대놓고 건강하고 순수한, 부드러운, 친밀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난기 넘치는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직접 사용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림을 묘사하는 걸 넘어서 보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는지 직접 설계하고 주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감정공학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씩 뜯어본 조각들을 다시 한번 조립해 볼까요? 이 정교한 감정의 레시피가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그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핵심 주인공으로 장밋빛 뺨을 한 즐거운 아이를 딱 세웁니다. 둘째, 계절에 따라 변하는 익숙한 한국의 공원을 무대로 만듭니다. 셋째, 부드러운 수채화 동화책 스타일로 모든 걸 예쁘게 포장합니다. 그 결과 뭐가 탄생하느냐? 바로 아주 강력하고 언제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강한 향수라는 이름의 감정인 거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특정 문화와 정서를 언어 속에 아주 정교하게 암호화해서 기계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종류의 창의적인 소통 방식이자 일종의 감정의 청사진인 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만약 이게 향수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레시피라면 과연 그 요리를 만든 진짜 셰프는 누구라고 해야 할까요? AI 시대의 창의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